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볼뱀입니다. 보통 세법을 개정할 때는 법률을 먼저 개정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하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들은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데요. 근데 막상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시행 규칙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는 그 내용을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어제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거든요. 이번 그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그 다음에 우리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그 이자율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그 이자율이 달라지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이 조정이 되는데요. 세금을 낼 때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럼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는 세금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원래 세금을 조금만 부과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부과해가지고. 그럴 때도 나중에 당연히 납세자한테 과다 부과한 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착오로 잘못 부과해가지고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을 이제 돌려줄 때, 즉 국세로 환급해 줄 때 그냥 원금만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연히 이자까지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때 지급하는 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원금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그러고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돌려주는 거를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자를 돌려줄 때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겠죠. 그 이자율이 현재는 몇 프로냐? 1.2%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최근에 이 수신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세 환급 가산금을 적용할 때 이자율도 1.2%에서 2.9%로 인상해 주겠다. 요 이자율이 개정된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통 시행규칙이 3월 초, 빠르면 한 3월 10일, 좀 늦으면은 3월 중순 정도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부터 이자율이 2.9%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이전은 1.2%가 적용이 된다. 요건 납세자한테 이제 유리한 개정이죠. 국세 환급 가산금을 줄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쳐서 계산해 주겠다. 요거 이제 좀 유리한 규정인데 요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계산할 때 항상 이 이자율과 같이 연동돼서 따라다니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간주임대로가 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간주임대로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 보증금 있죠?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60%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데 그 이자율,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현재 1.2%예요. 이 1.2% 아까 우리가 봤던 국세 환급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하고 똑같죠. 1.2%, 1.2%. 이렇게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재는 1.2%인데 이 이자율도 몇 프로로 오르는 거냐? 2.9%로 똑같이 인상이 됩니다. 언제부터 인상이 되냐면은 2023년 귀속 간주임대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월세소득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몇 프로냐? 올해 5월달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22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2022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인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고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요 2.9%가 아니고 1.2%예요. 그런데 2023년 귀속분부터 2.9%로 바뀐다는 겁니다. 2023년 귀속분은 언제 신고하죠? 2024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2%고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9%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국세 환급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오르고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오른다. 그리고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의 이자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이자율하고 연동돼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이자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게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증여세는 5년간, 그리고 상속세는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를 연부연납이라고 그래요.
매년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걸 연부연납이라고 그러고, 이게 증여세는 5년이고 원래 상속세도 5년이었는데 2022년 기속분부터 이제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면 당연히 늦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가산금 계산할 때 당연히 이자율이 있겠죠. 근데 이 이자율이 항상 이 기본 이자율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1.2%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이자율이 이제 몇 프로로 바뀐다? 2.9%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적용받는 분들의 이자율도 현재는 1.2%인데 2.9%로 바뀐다는 거, 요거를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연부연납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도중에 이자율이 바뀌면은 어떤 이자율을 적용받는 거냐? 최초 이자율을 적용받는 거냐? 아니면은 중간에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할 당시 이자율을 적용받는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 그 이자율을 쭉 적용받았습니다. 내가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8%였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자율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계속해서 1.8%를 적용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이 개정된 경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죠. 1.2%에서 2.9%로 개정이 되잖아요. 개정된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할 때 이자율은 이 기본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 기본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다. 이게 언제 개정됐느냐? 2020년 2월 12일 상증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당시 상속재 상가액은 30억, 상속세가 대략 10억 정도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이분은 당연히 연부연납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겠죠. 이제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은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 4월 30일이 되겠죠. 2023년 4월 30일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 신청도 했으면 정상인데, 이분은 신고를 언제 했느냐? 2023년 3월 5일에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 신청도 같이 했겠죠. 요 2023년 3월 5일에 연부연납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 안 된 상황이거든요. 보통 시행규칙은 빨라야 3월 10일에 개정이 되고, 보통 이제 3월 10일 지나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했기 때문에 요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1.2%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부연납 이자율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 이자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20년에 이 규정이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선 신청 당시의 이자율은 1.2%예요. 그리고 이제 신청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이 2.9%로 이제 당연히 올랐겠죠. 이렇게 오르고 나서 1년 지나면은 1차분 분할납부 세액을 내야 되잖아요. 1차분 분할납부 세액을 낼 때 예전에는 1.2%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은 2020년 이후에는 이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할 당시 적용되는 이자율,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할 당시에는 이미 이자율이 2.9%로 올라 있잖아요. 이 2.9%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4월 30일 또 2차분 분할납부 세액을 내겠죠. 2차분 분할납부 세액을 낼 때는 그 당시에 요 이자율이 개정이 안 됐다. 그럼 그때도 2.9%를 내는 거고, 만약 그 당시에 이자율이 개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그 개정된 이자율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연부연납 도중에 기본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규정을 적용할 때 자주 나오는 이자율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자율이 뭐냐면은 당좌대출 이자율이거든요. 이 당좌대출 이자율과 기본 이자율, 국세 환급금 가산금하고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기본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이거와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의 이자율, 이거는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자율과 여기 나오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름이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국세 환급금을 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의 이자율, 세 번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할 때의 이자율. 요 세 가지 이자율은 항상 동일합니다. 몇 프로로 동일하냐면 기존에는 1.2%였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2.9%로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당좌대출 이자율은 뭐냐면은 금전을 남한테 빌려줄 때 세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이자율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자율의 시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 타인한테 빌려줄 때 또는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줄 때 최소한 이 정도 이자율은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이자율을 안 받으면은 세법상 제재를 가하겠다.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여기 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은 법인이 특수관계인한테, 이때 특수관계인은 다른 법인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이거나 또는 그 법인의 임직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적정 이자 수준을 받아야 되겠죠. 그 적정 이자 수준이 뭐냐? 당좌대출 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근데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법인들은 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좌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은 4.6%예요. 그리고 이 당좌대출 이자율은 상증법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상증법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거든요. 타인에게 우리가 금전을 빌려줄 때 이자를 하나도 안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또는 이자를 받긴 받는데 저리로 받는 경우 있죠.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저리로 금전을 빌려주면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적게 내게 됐잖아요. 그 적게 낸 이자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익 금액을 이제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로 과세하는데 이렇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데요.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아래의 금액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 과세를 합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총 대여 금액에다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곱해요. 이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까 4.6%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자의 시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 사람이 돈 빌려주고 실제로 받은 이자를 차감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 이자 과소 수취액이 나오겠죠. 이자 과소 수취액을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형제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보통 이자를 4.6%를 받죠. 그런데 4.6%를 받으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자 받는 분은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가급적 이자는 작게 받는 게 좋습니다. 작게 받는 게 좋은데 이자를 또 너무 작게 받으면은 증여세를 내라는 거잖아요.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넘게 그렇게 이제 이자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몇 프로다? 4.6%라는 겁니다. 그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그 다음에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요 세 가지 이자율은 똑같아요. 그 이자율이 최근까지는 1.2%였다가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은 그게 2.9%로 인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간주임대로 관련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1.2%가 적용되는 거고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9%가 적용이 된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할 때 이자율이 현재는 1.2%인데 조만간 2.9%로 인상이 된다. 그리고 중도의 이자율이 개정된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세액을 납부할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법에 당좌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당좌대출 이자율은 타인이나 특수관계인한테 금전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자의 시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그 이자의 시가가 4.6%이고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인들한테 또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4.6%의 이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4.6%의 이자를 받으면 받는 분이 이자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가급적 이자를 낮게 받는 게 유리한데 무조건 낮게 받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죠.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니까 최소한 이자 과소 지급액이 1,000만 원이 안 되게 이자율을 계산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뵐게요.